정말 격세지감이란 말, 그리고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우리나라의 K-팝이 이렇게 소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게 된다,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우리의 영화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이고 K-팝의 위상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음악을 듣기는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K-팝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김구 선생께서 군사력은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면 되고 경제력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K-팝 데몬 헌터스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퀄리티에 놀랐고, 그리고 K-팝,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은 고증을 했다. 표현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이 작품은 K-팝 팬들에게 바치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이 소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한 여전사가 나와서 악당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일상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여성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컨셉 예전부터 많이 먹히던 것들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악역으로 등장하는 악당들도 이제 미형이다, 약간 세일러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개무량하다는 게 이런 거죠. 세일러문이나 웨딩피치 같은 작품들, 우리가 정말 90년대에는 너무나도 부러워했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애니메이션 시장을 갖지 못했고 그만한 작품을 갖지 못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우리 문화를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깊은 팬이자 수용자로서 좋았어요. 아쉬운 지점이 없진 않았지만 이 작품을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의미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 이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서 수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K-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난 좀 별론데, 난 좀 진지한 거 좋아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완성도라든지 이 작품이 추구하는 재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조화가 좋아서 아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가 가득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밌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 여유 있으시면 보고 오셔서 리뷰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세 번째 책 인생영화 20일, 이제는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인생영화 21을 검색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K-팝 데몬 헌터스의 설정부터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퇴마록 같은 작품이 떠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악귀들, 괴물들, 귀신들이 있고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귀마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귀마와 그들의 부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람의 혼을 훔쳐가는 귀마에 맞서기 위해서 영웅들이 등장했는데, 그 영웅들은 노래로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애초에 이게 K-팝 데몬 헌터스가 처음부터 갑자기 K-팝을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원을 전통적인 곳에서부터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혹은 더 이전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서 악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3명의 여인, 그 3명의 여성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의 힘으로 혼문을 만들어서 귀마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혼문을 만들어 왔고, 이 음악이, 이 노래가, 이 소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혼문이 더 완벽해진다라는 이런 설정이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K-팝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혼문도 커져가는 이러한 연출들, 우리가 원래 흥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되게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귀신을 쫓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나 다 내려오는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K-팝이랑 연결되는 이 흐름이 되게 좋았다. 중간에 이제 K-팝 관련된 이런 팀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약간 SES 같은 팀이 보이기도 하고 대를 거듭해가면서 항상 그 혼문을 지킬 이 3명을 뽑아왔고 그들은 항상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다라는 이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인공 3인방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특히 이제 미라가 사용하는 월도, 곡도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워낙 이제 관우의 영향이 커서 다 청룡 언월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월도라든지 혹은 루미가 사용하는 사인검 그리고 조이가 쓰는 개성 있는 무기죠. 신칼 같은 이런 무기들이 되게 잘 표현이 돼 있다. 한국형 판타지 혹은 어반 판타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형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좀 회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이라든지 고유성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게 버려지는 것이 없이 표현이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인 우리 헌트릭스가 처음에 공연을 하는데 악령들이 얘네를 납치한 그 장면이죠. 거기서 K-팝 걸그룹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무대를 기대하는 어떤 아이돌 팬들의 팬덤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잘 표현이 됐어요. 저 영어 버전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영어를 쓰면서도 이제 고유의 한국어는 그대로 한국말로 해버리는, 그래서 뭐 막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쭉쭉 나오는 부분에서 되게 고증을 잘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정말 여신과도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탄수화물 파티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정감 가고 좋은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헌트릭스는 아이돌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이 나타나면 악령들이랑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탄수화물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이 찔 이유가 없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파트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특성상 얼굴 개그를 하기 때문에 뭔가 예쁘다는 느낌이 좀 줄어들지만 무대 파트에서는 또 화장을 이제 무대 화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대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뮤지컬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를, 그런 소재를 너무나도 잘 찝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K-팝 아티스트, 그런 팀들의 노래와 격렬한 군무, 충분히 지금의 K-팝 아티스트들의 수준에 닿아 있다. 그래서 어설프지가 않았어요. 이제 스토리 전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스토리 전개에서 루미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는 좋았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표현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SNS에 워낙 절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SNS나 혹은 TV 같은 데서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이런 분들의 모습은 자칫 완벽하게 보이기까지 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가진 게 많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음을, 내가 부족함을 되게 원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점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알아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으셨던 분들은 루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자기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동료들과 목욕탕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셀린이 좀 의아하죠. 셀린의 가르침은 뭐냐면 일단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숨겨라 라는 거잖아요. 굳이 네 입으로 말할 필요 없고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약점은 꼭꼭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 무대에서 보여주자.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K-팝에는 잘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이게 되게 병폐이기도 하거든요. K-팝 아티스트를 끊임없이 찍어 누르고 있는 것,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돼 라는 그런 압박일 거거든요. 그런 압박을 셀린이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부분이 저는 좋았고, 그리고 셀린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셀린은 선배 K-팝 아티스트일 텐데 그러면 셀린 시대의 팀들은 어떻게 됐고 셀린 혼자만 남았느냐, 그리고 결점을 그럼 꼭꼭 숨기면서 살아서 혼문을 잘 관리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셀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이런 떡밥들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후속작 생각하고 떡밥을 남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나머지 두 멤버도 너무 밝혀진 게 없고, 그리고 루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어떤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나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 전개가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루미가 마지막에 셀린을 찾아가서 하는 말들, 이 대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이 몸에 난 문양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상태로 셀린을 찾아가죠. 셀린은 여기서도 얼른 가리자, 가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몸에 그 문양들이 막 드러나 있으니까 가려야 돼, 가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루미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 모든 나의 결점들, 이것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런 결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여러분, 갑자기 영화 리뷰하다가 게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1,2단 스톰레이즈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상처들을 이렇게 문신, 상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나다 하는 이 몸에 악마의 문양이 바로 나다라고 외치던 그 1,2단 스톰레이즈와 루미의 모습이 같아 보였다. 몸에 떠오른 이런 악귀의 문양도 그렇고, 그죠? 1,2단의 몸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부분에서 루미는 멋있었다. 진짜 멋지구나. 그게 맞다. 다만 이제 이 작품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두 멤버가 너무 표현이 적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밝혀진 게 좀 너무 적다. 너무 루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둘의 비중이 너무 줄어들었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이그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사자 보이즈. 사자라는 표현이 이제 영화에서는 라이온으로만 쓰이고 있지만 저승사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자 보이즈이기도 한 거죠. 사자 보이즈가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곡이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사실 좀 놀랐어요. 소다팝 그거 되게 좋아요. 소다팝 좋아가지고 따로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찾아보고 계속 듣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음악을, 케이팝을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다가 무대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1시간 동안 계속 찾아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 무대의 완성도와 이게 너무 멋있어서 1시간을 같은 곡을 계속 다른 무대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걸 겪었었는데, 그런 때가 생각이 날 정도로 소다팝이 좋았다. 이상하게 소다팝이 제 취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다팝 너무 괜찮았고, 마지막에 불렀던 유어 아이돌 이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소다팝을 할 때의 사자보이즈의 느낌이 뭐냐면 되게 귀엽고 상큼한 그런 청량한 느낌의 컨셉으로 나오죠. 예전에 동방신기로 보면 허그 시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다가 이제 다음 곡에서 바로 섹시로 가버리는 뭔가 섹시하고 도발적이고 뭔가 위험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이게 진짜 K-팝 아티스트들의 컨셉 변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스토리상 아픔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그 헌트릭스의 곡 중에서는 골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유치하긴 하죠. 컨셉이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신인 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당대의 아이돌인, 그것도 걸그룹인 헌트릭스의 팬들을 뺏어간다. 요게 다소 과한 표현이다. 지금의 아이돌 시대 돌판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미의 행동이 더 바람직했던 거죠. 팬을 반씩 가릅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루미가 그냥 같이 앉자라고 했던 거, 물론 실제로 그랬다면 난리가 났겠죠. 만약에 한국 아이돌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굉장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이돌판을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자보이즈가 형성이 된 것도 좋았고 노래들도 좋았는데, 다만 이 사자보이즈의 진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버려진 것이 전 되게 아쉬웠어요. 일단 진우는 좋아요. 진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빼고, 사자보이즈의 이 멤버들이 충분히 다른 멤버들에게도 서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애니메이션을 한 15분에서 20분을 늘리더라도 이 4명의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헌트릭스하고는 2대1 구도잖아요.
이 헌트릭스 멤버들이 4명의 사자보이즈 멤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화해주는 식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픔들을 이제 선배로서 뭐 풀어주는 쪽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갈수록 이 사자보이즈 멤버들을 기만적인 애들로 그리고 있거든요. 팬들이 꽃다발을 줬는데 꽃다발을 나가면서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팬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구나, 그냥 훈련된 아이돌일 뿐이구나, 그리고 원래가 얘네들은 저승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 그 꽃을 버려버리고 중간에 영혼을 막 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악이고 악은 무찔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테이크 다운이란 곡, 끌어내려, 이 곡의 내용도 그거 있잖아요. 악령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죽여도 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은 악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메시지고, 그리고 그 막 죽여서는 안 되는 존재가 진우로 나오고 있는데, 진우 말고 다른 애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부여했으면 좋았겠다. 사자보이즈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귀마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애들이고,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 이런 기회를 헌트릭스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돌판의 어떤 위계관계, 서열정리 이런 것도 좀 되면서, 좀 선배인 헌트릭스가 이렇게 후배인 사자보이즈를 좀 이렇게 계도하고 감싸주는 이런 그림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사자보이즈 멤버들이 좀 되게 아까웠어요. 약간 저는 보면서 플레이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버추얼 아이돌이 아니라 진짜 아이돌이라는 컨셉이지만 어쨌든 외모나 머리 색깔 이런 거 보면서 플레이브 생각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사자보이즈 2편에서도 나왔다면 좋지 않았을까? 진우 좋았습니다. 진우의 서사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굉장히 큰 아픔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용기를 냈죠. 귀마의 명령을 듣지 않고 루미를 감싸주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우도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디테일들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듀스의 노래가 들린다든지, 약간 올드 팬들의 마음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국적인 것을 표현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배경을 보면 너무나 사이버펑크한 느낌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서울이야. 분명히 너무나도 사이버펑크스럽고, 이건 뭐지? 얘네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세계에서의 코리안타운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한의원이 나올수록, 뒤로 가서 뭐 남산타워 나오고 이럴 때 볼 때마다 한국이구나. 지하철의 그 어떤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 표현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얼마 전에 나왔던 퇴마록처럼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모습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약간 자신들의 음악적 스타일과 스토리와 컨셉에 맞게끔 대한민국 서울을 표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K-POP 데몬 헌터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약점과 결점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일부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전 너무 좋았고요. K-POP의 어떤 위용을 알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2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루미의 이 문신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문신이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너무 깨끗한 나의 피부를 봐, 이렇게 되면 결국 문신이 저주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선택한 게 저는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재밌게 봤고요. 저희 라이너의 컬처쇼크에서 리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의 마음 상처만 남긴 너만 보면 먼저 말하고 싶은 내 goodbye. 길을 잃어 어쩔 수가 없어.